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정말 이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꽤 많죠.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또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전무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스펙 쌓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스펙을 쌓는 데 필요한 비용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사자성어 형태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무전무업. 네.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좀 겪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뭐 줄줄이 아나운서 시험에 낙방하면서 아, 네. 한 5년간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프로그램에 나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이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자리를 좀 잘 잡고 계시니까 네. 다시 돌아가도 아나운서 도전합니까? 아나운서요? 예. 굳이? 그죠?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계속 이제 개그맨 시험 준비하면서 개그맨 지망생 시절이 그렇죠. 있었는데 편의점에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들 받아가지고 예. 그거 먹으면서 왜냐면은 알바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 또 실력 차이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개그감을 어쨌든 계속 익히기 네.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김혜중 아나운서님은 몇 번 만에 된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됐어요. 어머. 비결이 뭐였을까요? 비결이요? 이게 뭐야? 하나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뭘 보고 있죠?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이제 사연이 취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취업에 성공한다. 나는 출근을 할 수 있다. 아휴, 우리 아들 또 주문을 외우는 거니? 이번엔 진짜 정말 합격일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전화가 왜 안 오죠? 오늘 최종 합격하는 날인데 저 떨어진 건가요 또? 띠리링 띠리링.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우법입니다. 저희 기업에 지원하셨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입사 준비 관련해서 따로 문자로 통보 드릴게요. 조만간 뵐게요. 진짜 열심히 해서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잘 부탁할 건 없고요. OT 때 봅시다. 뚝! 짜라란 어때요? 직장인 같나요? 저 샐러리맨 기운 뿜뿜 어떤가요? 저의 패션?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제주도에 있는 회사 직원이면 이 정도 패션 센스는 갖춰야죠. 제주도 최고의 패셔니스타는 나라고요. 아들, 벙투벙투 열렸어. 이제 우리 아들 덕 좀 보고 사는 거야? 어? 아이고, 당신도 참. 아들, 엄마는 큰 거 필요 없다. 그냥 엄마 알지? 지금 손 허해 보이는 거. 그리고 뭐 하나 찰 것만 있으면 돼, 엄마는. 당연하죠. 기대하세요. 저희가 제대로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주식회사 우법의 김 팀장입니다. 네네. 저는 오직 우법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 충성 다른 기업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사가 취소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입사가 취소라뇨?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 회사가 갑자기 어렵게 되는 바람에. 입사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렸는데 이건 사기예요. 저 취업 사기라고요. 저도 지금 잘릴판에. 됐고요. 전 통보했으니까 끊습니다. 취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들 다시 취업 준비생 되는 거야? 다시 취업 준비 안 돼. 나 돌아가기 싫어. 망했네, 망했어. 왜? 자, 사연을 확인해 보면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입사 준비를 하고 뭐 이것저것 제가 봤을 때 준비한다고 또 네. 돈도 썼어. 이미 옷도 샀어요. 예, 부모님은 한껏 좀 이제 비행기 탔는데 벌써. 자, 취소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일인데요. 30대 A씨가 전 직장을 관두고서 그 반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제주도의 한 대형 복합 리조트 채용에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서 연봉 협상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입사 제안이 왔는데 이걸 거절했죠. 아이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가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그 계약도 파기하면서 입사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문제는 입사 날짜를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종 합격한 회사에서 입사가 취소됐다는 그런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의 사연이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사실 유행어가 있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말. 이게 실제로 뉴스에서 취재를 하면 말을 바꾸거나 개선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인데 이 사건도 취재가 시작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합격 취소 그 이후로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서 이제 채용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입사를 상당 기간 보류하게 됐다는 그런 이유를 댔는데 기리 씨 말대로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말을 바꿨습니다. 오호. 네, 회사 측은 의사소통의 문제였다면서 A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이미 신뢰를 이제 잃었다라고 하면서 입사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진짜. 신뢰가 깨진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최종 합격한 사람을 채용 내정자라 부르는데요. 이게 A 씨 같은 채용 내정자도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내정자에 불과하니까 채용 절차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적어도 채용을 예정되어 있다. 너를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정자로 통지를 하면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이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A 씨는 이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준비했는데 이 구두로 한 합격 통보도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모집 공고, 채용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고요. 이 근로자가 서류 전형에 응시를 하고 면접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것을 청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일단 구두로 했던 것도 이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뭐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라던가 실제로 출근을 했는지, 그래서 뭐 일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내정의 통지 그리고 합격자 통보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을 했다고 대법원에선 본 바가 있습니다. 야, 그런 상황이라면 A 씨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 취소 통보가 아니라 해고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는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제한 사유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보면은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에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은 사용자가 합격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합격의 경위라던가 아니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 같은 것을 다 비추어서 판단해 봤을 때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사회 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합격 통보 후에 이렇게 채용을 취소하려면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거죠. 네. 근데 A 씨의 입장이 다시 한번 살펴봐도 참 억울한 게 이게 취업을 위해서 아파트 계약 파기했죠. 그다음에 다른 회사 입사 제안도 거절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 취업 기회도 잃게 된 셈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지 고민 중이라고 해요.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정자 상태에서도 합격 통보를 취소받았다는 것이 부당 해고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구제해줘라 이렇게 구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입사를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사실 이미 시끄럽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미 우리 사연에서처럼 나 이 회사에 가기 싫다. 이미 정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재산상의 피해라던가 기대권 침해에 따른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채용 공고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전혀 다른 지역, 난 서울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로 보낸다거나 심지어 해외에서 근무해야 된다거나 내가 원래 담당하려고 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채용 절차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조 3항을 보면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또 이것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잘 참고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시간. 우리들의 법 평론가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김기리의 한 줄 평론. 낙장 불입. 한 번 내민 패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네, 우리 취업준비생 노동자와 한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낸 패 다시 들고 들어가면은 판 뒤집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말 규칙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부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만큼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법의 도움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네.